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지금은 이제 여의도 한국 정치의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우뚝 섰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권이 많은 사람들이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댓글에 어리광이라는 표현이 차라리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전투구로 보이는데 어리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장 선대위를 꾸려야 하는데, 이 선대위를 꾸리는 것을 두고도 정말 엄청난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많은 걱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10% 이상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고, 또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10에서 15% 가까이 이기고 있다. 많은 주변의 여건,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권 연장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30% 초중반으로 내려앉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60% 언저리로 올라갔다. 모든 여건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짜고 결정을 해 가는데 상당히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확실하게 전국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선택지를 앞에 두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수많은 이 난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을 비롯해서 여권, 청와대, 문재인 정부까지 전부가 윤석열 후보를 쳐다보면서 목리를 부린다고 해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 설정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좀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억지 주장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향력 싸움,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 상태고, 여권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같이 살자, 적대적 공생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서야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윤석열 후보를 만나자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거절한 것이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됐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게 됐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권에 비해서는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런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제 구체적인 난관 하나 둘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으냐 한번 여러분들과 따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언론에서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과 김종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알력을 빚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종인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자신에게 많은 권한을 달라고 윤석열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빚어질 수가 없죠. 모든 선택은 윤석열이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대선 전국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에 대해서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도 야권 대통합을 함께 해야 한다. 단일화는 지금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선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의 말이 신중해지고 깊어진 이유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도 선배님의 그 낙선 인사는 감동적이었다. 자신의 수락 연설보다는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제 야권 정치의 중심인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자신의 자리 찾기,
쉽게 말씀드리면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뭘 잘했는지 또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는 공이 없지만 앞으로 공을 세울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는 윤석열을 반대해 왔지만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찰도 있고 어음도 있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도 있고 나쁜 관계였지만 앞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어느 회사의 구조조정을 앞둔 그런 상황과 꼭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의 갈등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과 갈등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윤석열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자신을 좀 더 대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선택권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선 캠프, 어제 해단식을 했죠. 지금의 경선 캠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공을 세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는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앞으로 선대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경선 캠프에서 같이 가야 할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정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집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대선 국면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윤석열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하지만 대선 후보의 결정권에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또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김종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김종인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한 역할만큼의 김종인의 요구는 들어주게 될 것이다. 김종인과의 타협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준석의 당대표로서의 역할, 적절한 위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 거의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과는 손잡을 수 없다, 이런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지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한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손을 잡을 수 없다. 손을 잡기는 힘들다. 나는 나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행을 살펴보면 이판사판이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저런 부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의 인정을 해줘야 홍준표 의원도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승민이나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경선을 통해서 다 정치적인 몸집도 키웠고 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그게 공동선대위원장의 모양이 됐든 아니면 특위위원장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적정한 위상 보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입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정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준석과 김종인은 계속해서 안철수에 대한 견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당내에서 그렇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 공격에 대한 수위 조절은 해야겠지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 정도는 필요하고요. 또 안철수 후보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연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변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의 열망이 모여있는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 이 윤석열 후보를 대항해서 주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연대 분위기만 조성해 간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당내 정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달라, 자신들의 가치에 걸맞은 자리를 보장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 교통정리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도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중장기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이재명과의 관계 설정,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이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은 위기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석열에게 어제 느닷없이 1대1로 만나자, 민생 만남을 갖자, 뭐 1대1 토론회를 벌이자, 뭐 별의별 제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는 것이죠. 적대적 공생관계,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후보 교체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싸우는 입장이지만 또 싸워야 하는 입장이지만 윤석열을 향해서 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사면초가의 상태거든요. 다음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현재로서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의 방문을 뭐 끝까지 거절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정치 환경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적절한 관계 설정은 필요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당내 정비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설정이 훨씬 어렵다, 훨씬 그게 복잡하고 예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다, 또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잘 풀어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